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우리가 이혼을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애랑 돈 때문일 겁니다. 우리 애가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그렇지 11월 16일 수능만 끝나면 난 진짜 당장 도장 찍고 집 나갈 거야.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취직해서 월급 250만 받게 되면은 나 그냥 이혼할 거야. 집 나갈 거야. 내가 나가서 월세 얻을 돈도 없어서 이혼을 못하네. 돈 몇천만 원만 있으면 당장 이혼할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치면 애가 없거나 애를 다 키웠거나 아니면은 돈이 많고 능력이 많은 분들은 이혼 결정하기가 쉬울까요? 제가 상담하면서 전문직 아내분들, 남편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애가 없는 신혼부부들도 많이 상담을 해보니까요. 애가 있건 없건 돈이 많건 적건 능력이 있어도 이혼하기 어려운 거는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이혼할 때 상황과 조건과 환경 같은 걸 다 고려하는 게 1순위인 건 맞지만요. 내 상황이 너무 좋다고 해서 내 조건이 우수하다고 해서 이혼 결정이 쉬워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번다고 해서 이혼하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고요. 내가 마음의 결심이 서야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혼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상도 그렇고 상담하면서 이혼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이혼할 때가 되면 내 마음에서 이런 신호가 오더라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는요. 그동안 결혼 생활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자가 바람이 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이 사람이 되게 크고 좋아 보이게 돼요. 나 이 사람 없으면 못 사는데?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했었나? 나 이 사람 없이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상성욕까지 생겨서 섹스리스 10년을 막 극복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뭔가 버림받을 것 같고 누가 내 배우자를 뺏어갈 것 같고 하니까 이 사람을 못 잡을까봐 못 붙들까봐 안달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되게 크고 좋아 보이고 이 사람이 되게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또 예전에 내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미화를 하게 돼요. 그동안의 배우자랑 나는 별 문제 없었는데 우리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정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단점보다 장점이 많았다. 그래도 이 사람이 애한테는 참 잘했는데 100점짜리 아빠였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배우자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또 바람난 사람이 우리 탓을 하잖아요. 지가 바람 피운 거를 네가 나를 안 챙겨줬잖아. 네가 언제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네가 나랑 성관계를 거부했잖아. 이러면서 막 우리 탓을 하니까요. 진짜 이게 내 탓인가? 내가 배우자 좀 잘 챙길 걸, 신경 좀 쓸 걸, 앞으로 잘해야겠다 하면서 막 자책하고 반성하게 돼요. 이런 마음 때문에 배우자에게 더 저자세가 되기도 하고 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는데 결국 내 문제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미련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 내가 배우자에게 미련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붙들고 싶으니까 이 사람이 좋아 보이고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다 미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이혼할 때가 되면 미련도 없을 때 이혼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미련이 없다는 게 어떤 걸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파탄났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바로 이 미련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인데요. 가정이 파탄났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동안에 내 결혼 생활이 정상이 아니었다. 그동안에 내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 스스로가 수용하게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내가 노력하는 게 한계가 있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부부 사이가 달라질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몸소 받아들이게 되는 게 또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이 파탄이 났다라는 거를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이혼을 해도 후회가 없더라 하는 거죠. 제 경험상에도요. 남편이 바람난 걸 처음 알았을 때는 나 이 사람 없이는 애들 못 키우는데 나 큰일이네. 나 이혼 못하는데 나 경제력도 없고 나 너무 겁이 나는데 해서요. 이 사람과 결혼 생활이 문제가 없었고 이 사람이 되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스스로 우리 결혼 생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도
장점과 단점 같은 게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뭔가 그 눈에 씌었던 비늘이 벗겨지는 느낌?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버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이 되게 크고 좋아 보였지, 그동안의 결혼 생활을 곱씹어 보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동안에 나도 힘든 순간이 많았었지. 그동안에도 이 사람이랑 내가 감정 교류가 별로 없었고, 나도 혼자 외로워서 우는 날도 많았고, 우리 결혼 생활이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구나. 그래, 우리 가정은 파탄 난 거나 다름없었고, 저 사람 외도로 인해서 종지부를 찍은 것 뿐이구나.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게 내가 확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배우자와 상관없는 내 미래가 그려지고 희망이 생기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혼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배우자 꼬라지만 봐도 너무너무 화가 나고 죽이고 싶고 내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배우자랑 같이 있는 그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되지도 않는데 지옥 같고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배우자 생각만 하면 막 이 감정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진짜 막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든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랑 살 수가 있겠냐. 무조건 이혼이 답인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저 사람이 집을 나갔으면 좋겠고, 내가 이혼을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애원을 하는데 이 사람은 또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해서 내가 그게 너무너무 괴롭다. 이혼을 너무너무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분들한테 저는 객관적으로 아직 이혼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드려요. 왜냐면요, 이 배우자 꼬라지만 봐도 내가 막 위아래로 막 감정이 막 이게 주체가 안 된다 하는 건요, 내가 아직도 이 사람한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럴 때 이혼 결정을 하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 결혼 생활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이 사람이 내 고통을 모르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마치 나를 약올리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좀 알아줄까? 내가 받는 고통의 반이라도 이 사람이 느끼게 해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이 사람과 내가 정이 뚝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아직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반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혼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의 꼬라지, 뭐, 태도, 말, 이런 게 나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고 이런 순간이 또 지나가고 나면요, 마음의 평정이 생기고요. 이 사람이 별지랄을 해도 내가 막 마음 아프거나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고, 아휴, 저 우스운 새끼 저거 또 시작이네. 네가 불안해서 미치겠구나. 네가 드디어 바닥을 치는구나. 네가 네 인생 말아먹고 불나방처럼 뛰어드는구나. 막 이렇게 뭔가 한 발짝 떨어져서 저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저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진단을 내리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순간이 왔을 때여야지, 아, 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겠는데? 아, 저 사람이 저렇게 가소로운 인간이었어? 난 그래도 존경할 구석이 있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럴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구나.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득될 게 없구나. 오히려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이혼을 해야지 이혼하고 나서도 감정 기복이 없고 후회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겠다, 이런 분들은요, 막상 또 그 배우자가 잘해주고 막 내 마음 어루만져주고 하잖아요. 금방 또 사르르 녹아내려가지고 해볼래 하고 또 둘이 사이 좋아진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이혼을 하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요, 아직 이혼할 때가 아니고요. 오히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 아직도 내가 이 사람에게 많은 거를 기대하고 이 사람한테 뭔가를 걸고 있구나. 아, 내가 아직도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이혼을 하든 다시 회복하고 살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오히려 이혼을 하면 후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흔히들 바닥을 쳐야 이혼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마 이혼한 사람들은 이거를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뭔가 내가 이 사람이랑 티키타카가 오가다가 뭔가 이 사람이랑 잘해보려고 내가 온갖 노력을 다 하다가, 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냥 이혼만이 답이구나. 나는 이혼할 수밖에 없구나. 내 운명은 이혼녀, 이혼남인가 봐 라고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이 되어야 그때가 바닥이거든요. 그래야지 협의 이혼도 하는 거고요.
뭐 소송 이혼을 하더라도 그 수많은 문서들이 오가고 서로 비방하고 막 숨겨놨던 걸 까고 해가면서 서로의 바닥도 보고 내 마음의 바닥을 치면서 그때서야 이게 이혼 소송이라는 것도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을 쳐야 이혼한다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 내가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사이가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절망, 그 절망이 바로 바닥을 치는 거고요. 이런 절망이 느껴질 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이혼을 하는구나 라는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혼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혼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아직 이혼할 때가 아닌 겁니다. 이혼할 때가 되면 그냥 이렇게 이혼할까 말까 했던 게 손에서 그냥 모래알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 내가 이혼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럴 때 이혼을 해도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내가 이혼할까 말까, 이혼해야지 해서 이혼하는 거는요, 나중에 내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혼하지 말걸, 조금 더 버텨볼걸, 노력해볼걸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혼 결정을 너무 섣부르게 하지 마시라고 늘 조언을 해드리는 거죠.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언제 이혼 결정을 해도 되느냐 하는 건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지나봐야지 내 마음 속에 그 앙금도 가라앉아가지고 맑은 물 속에서 내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이 감정이 막 소용돌이 칠 때는 뭘 결정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6개월, 1년 동안은 일단은 내 마음도 좀 들여다봐야 되고, 상황이 흘러가는 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 하늘을 대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 지나고, 질풍노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혼을 할지 말지가 그때 되면은 나 스스로 느껴지고 클리어하게 보이게 되더라. 이혼을 하더라도 그때 가서 결정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이혼한 분들의 사연도 많고 또 제가 쓴 칼럼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셔서 마음과 정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